안녕하세요. 이른을 넘긴 의사 김성훈입니다. 매일 목욕이 건강에 좋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어느 날 밤 극심한 가려움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매일 씻는데도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졌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진료하며 매일 목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피부 손상과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6 되신 할머님께서 50년 넘게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지만 피부는 가뭄에 갈라진 논바닥처럼 처참했습니다. 이처럼 과도한 목욕은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목욕보다는 일주일에 2에서 3회 정도의 목욕이 적절하며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환경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건강과 삶의 질을 극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 채널 노년을 위한 건강 처방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작은 건강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왜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지 그 충격적인 5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되고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환자를 진찰할 때 제가 가장 먼저 그리고 유심히 살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피부입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자 외부의 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첫 번째 방어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를 보면 종종 마음이 아려옵니다.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바짝 마른 땅처럼 건조하고 심한 경우엔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으며 밤새 긁어 생긴 상처로 얼룩진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매일 깨끗하게 씻는데 왜 이렇게 살갗이 가렵고 따가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는지 아십니까? 20살 청춘의 피부는 약 10에서 15%의 수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촉촉하고 탄력이 넘치죠. 하지만 65을 넘기면 피부의 수분 함유량은 5%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유분, 즉 기름기 역시 젊었을 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피부는 점점 얇아지고 상처가 나도 회복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자, 이런 상태의 피부를 매일 그것도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로 문지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 표면에는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피부 지질이라는 자연 보호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목욕을 하면 특히 뜨거운 물은 이 소중한 보호막을 사정없이 씻어내 버립니다. 젊었을 때는 이 보호막이 하루면 어느 정도 회복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피부는 이 보호막을 다시 만들어내는데 꼬박 2에서 3일 혹은 그 이상이 걸립니다. 매일 목욕한다는 것은 피부가 채 회복할 시간도 주지 않고 계속해서 보호막을 벗겨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갑옷을 입어야 할 병사에게 매일 갑옷을 빼앗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보호막이 사라진 피부는 외부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극심한 건조함과 가려움증을 유발하며 심하면 세균 감염에도 취약해집니다. 제 고향 마을에 평생 꼿꼿한 선비처럼 청결을 중시하며 사셨던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7순이 넘으셨던 그분은 하루에 2번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평생의 낙이자 건강 비결로 여기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것이 활력의 원천이었을지 모르나 이른 중반을 넘어서면서부터 극심한 피부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김 선생, 내가 평생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왔는데 늙었다고 몸에서 이런 추잡한 증상이 나타나다니 라며 자존심 상해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 피부과를 전전했지만 스테로이드 연고는 잠시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목욕 횟수를 줄여보시라 권했을 때 그분은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지켜온 신념을 부정당하는 기분이었겠지요.
하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지독한 가려움과 긁어서 피가 맺히는 피부를 더 이상 견디기 힘드셨는지 마지못해 제 제안을 따르기로 하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고 목욕 후 3분 안에 반드시 보습제를 듬뿍 바르시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불과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었고 한 달이 지나자 가려움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피부도 몰라보게 촉촉해졌습니다. 허허, 이럴 수가 있나? 덜 씻는 것이 약이었다니 평생을 속고 살았구먼. 멋쩍게 웃으시던 어르신의 표정에서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매일 목욕하지 마십시오. 이틀에 한 번 혹은 상태에 따라 3일에 한 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세요. 뜨거운 물 대신 손을 넣었을 때 약간 따뜻하다 싶은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목욕 시간은 5분, 길어도 10분을 넘기지 마세요. 탕에 오래 몸을 담그는 것은 피부에 독입니다. 때를 미는 습관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보호막을 강제로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 대신 약산성의 순환 세정제를 사용하세요. 거품은 충분히 헹궈내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목욕 후에는 물기를 가볍게 두드려 닦아낸 뒤 3분 이내에 반드시 전신에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마치 피부에 영양 크림을 바르듯 정성스럽게 말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고통스러운 가려움증을 줄여주고 숙면을 돕고 피부 감염의 위험을 낮춰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을 눈에 띄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저의 40년 의사 경험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오늘부터 용기를 내어 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응급실에서 근무할 때, 그리고 지금도 외래 진료실에서 가장 가슴 철렁한 순간 중 하나는 바로 욕실 낙상 사고 소식을 접할 때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욕실에서의 낙상은 단순히 넘어져서 다치는 수준을 넘어 생명까지 위협하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가정 내 안전사고 중 무려 30% 이상이 욕실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당수가 목욕 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면서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왜 유독 목욕 중에 이런 위험한 순간이 자주 찾아오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와 직결됩니다. 바로 급격한 혈압 변동과 그로 인한 낙상 위험 증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참으로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듯 나이가 들면 이 정교한 시스템의 조절 능력도 점차 무뎌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뜨거운 물에 들어가거나 앉았다 일어설 때처럼 자세가 바뀔 때 몸이 알아서 혈압을 순식간에 조절하여 뇌로 가는 혈류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훨씬 느려집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우리 몸의 혈관은 열을 발산하기 위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혈압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되죠. 문제는 노인의 경우 이 갑작스러운 혈압 강화에 몸이 재빨리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순간적으로 부족해지면서 핑 도는 어지러움, 현기증, 심하면 잠시 의식을 잃는 실신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끄러운 욕실 바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우체부로 일하다 정년퇴임하신 72살의 김영철 어르신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하는 자신만의 의식이었죠. 퇴직하고 나서도 그 습관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샤워하다가 가끔씩 눈앞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늙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날 아침에는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여느 때처럼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서 있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 도는 듯한 극심한 어지러움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는데 다행히 바로 옆에 설치해둔 안전 손잡이를 필사적으로 붙잡아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느꼈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바닥이 아니라 남은 인생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아찔한 공포였죠. 진찰 결과 김영철 어르신은 기립성 저혈압 소견을 보였습니다.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상태였죠. 더 위험했던 것은 바로 새벽 시간의 뜨거운 목욕이었습니다. 새벽은 우리 몸의 혈압이 가장 낮은 시간대 중 하나입니다. 이때 갑자기 뜨거운 물로 혈관을 확장시키니 혈압이 더욱 급격하게 떨어질 위험이 높았던 것입니다. 저는 김영철 어르신께 샤워 시간을 오후 시간대로 옮기고 매일이 아닌 이틀에 한 번만 하시도록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또한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고 샤워 시간도 10분 이내로 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40년 넘게 지켜온 습관을 바꾸려니 영 어색하고 찜찜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오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보니 신기하게도 그런 어지럼증이 전혀 없더라고요. 몸도 훨씬 편안하고요. 진작 바꿀 걸 그랬습니다. 김영철 어르신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매년 수많은 어르신들이 목욕 중 혈압 변동으로 인한 어지러움을 경험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낙상 사고를 당합니다. 특히 매일 목욕하는 습관을 가진 어르신들은 이런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의사로서 제가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고관절 엉덩이뼈 골절은 장기간의 입원과 수술, 그리고 활동 제약으로 이어져 폐렴, 욕창, 혈전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고관절 골절 후 급격히 쇠약해지시거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위험을 단지 목욕 습관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왜 망설이시겠습니까? 혈압 변동과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권장합니다. 이른 아침 특히 새벽이나 늦은 밤 목욕은 피하세요. 비교적 혈압이 안정적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목욕하는 대신 이틀에 한 번 정도로 횟수를 줄이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37에서 섭씨 38도를 사용하세요. 욕조에 몸을 담그더라도 5에서 10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목욕 전후에 물을 한 잔씩 마셔 탈수를 예방하세요. 탈수는 혈압 변동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벽에는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욕조에서 나올 때는 천천히 그리고 벽이나 손잡이를 잡고 일어나세요. 이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하며 저는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고통받는 너무나 많은 어르신들을 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런 통계의 일부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더 안전한 목욕 습관으로 변화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식사하고 나서 바로 목욕하면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에도 좋다던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목욕하는 게 노폐물 배출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제 진료실에서 심심찮게 듣는 질문들입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심지어 어떤 건강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권장하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식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아니, 특정 시간대에 목욕을 피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식사 직후 또는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이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먼저 식사 직후 목욕이 왜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 몸은 소화 활동에 집중합니다. 이때 혈액의 상당 부분이 위와 장 등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됩니다. 소화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물은 피부의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피부로도 많은 양의 혈액이 이동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과 피부로 가는 혈액 때문에 상대적으로 뇌나 심장과 같은 다른 중요 장기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혈관 조절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의 경우 이로 인해 어지럼증, 소화불량,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심하면 심장에 부담을 주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가장 충격적이고 안타까웠던 사례 중 하나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69살의 박철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추석 명절날 온 가족이 모여 기름지고 풍성한 음식을 배불리 드신 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식사 후 소화도 시킬 겸
피로도 풀 겸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욕조에 몸을 담근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극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가슴 통증을 느끼셨고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바로 옆에서 설거지하던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를 듣고 달려가 119를 불렀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뇌로 가는 혈류가 상당 시간 차단되어 뇌세포 손상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진단명은 뇌경색. 식사 직후에 뜨거운 목욕으로 인해 일시적인 뇌혈류 부족이 발생했고 이것이 뇌경색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박철수 어르신은 반신마비라는 큰 후유증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저 명절날 저녁 배불리 먹고 따뜻한 물에 몸 좀 담그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는 건지 모르겠네. 병상에 누워 눈물 흘리시던 어르신의 모습과 죄책감과 슬픔에 잠겨있던 가족들의 얼굴이 아직도 제 마음에 무겁게 남아 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행동 하나가 한 가정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비극이었습니다. 한편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식사 때를 놓쳐 속이 텅 빈 상태에서 목욕하는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혈당 수치가 낮아져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체온 유지를 위해 우리 몸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가뜩이나 부족한 에너지가 더 고갈되는 것이죠. 이로 인해 어지럼증, 식은땀, 무력감, 손발 떨림 등 저혈당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의식을 잃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일어난 살의 최미자 할머니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목욕부터 해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겨우 욕조 턱에 몸을 기대 앉아 있는데 마침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온 아들이 그 모습을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할머니를 부축해 밖으로 모시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최미자 할머니는 저혈당 쇼크 직전 상태였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데다 목욕으로 인해 에너지가 추가로 소모되면서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나 반쪽이라도 먹고 한 30분쯤 있다가 미지근한 물로 간단히 샤워만 해요. 그 후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목격하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행하는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반대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식사와 관련된 안전한 목욕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식사 직후 최소 1시간, 가급적 2시간 이내에는 목욕을 피하세요. 특히 과식했거나 기름진 음식을 드셨다면 더 충분한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밤새 속이 비어있는 아침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은 피하세요. 목욕하기 30분 1시간 전에 가벼운 간식 과일, 견과류, 따뜻한 우유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전으로 물을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목욕 중 조금이라도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을 느낀다면 즉시 목욕을 중단하고 나와서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하세요. 이런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간단한 예방 조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이 지혜를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 사이에는 아직도 이런 믿음이 남아 있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는 뜨끈한 물에 몸을 푹 담그고 땀을 쫙 빼야 낫는다. 또 하루 종일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할 때는 목욕으로 피로를 풀어야 개운하다. 저 역시 어릴 적 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왠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믿음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혹은 특정 상태에서 목욕하면 안 되는 네 번째 이유입니다. 바로 질병 상태나 극심한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이 가져올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위험성 때문입니다. 먼저 감기나 열이 있을 때 목욕하는 것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75살의 이순자 할머니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으슬으슬 춥고 콧물이 나는 등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자 할머니는 평소 믿음대로 땀을 내서 병을 쫓아내야겠다는 생각에 아주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목욕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때부터 내려온 방법이에요. 선생님,
감기 기운이 돈다 싶으면 뜨거운 물에 푹 들어가서 땀을 흘리고 나면 병이 몸 밖으로 싹 빠져나간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했습니다. 목욕을 하고 나왔는데 오한은 더 심해지고 열이 펄펄 끓기 시작했으며 기침까지 심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폐렴 진단을 받고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입원 중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산소 치료까지 받는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내과 의사로서 설명해 드리자면 감기나 열이 있을 때 우리 몸은 이미 바이러스와 싸우느라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때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더 올라가면서 오히려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이런 체온 상승에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지만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진 노인들의 경우 고열로 이어져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의 경우 단순 감기가 폐렴이나 기관지염 같은 더 심각한 호흡기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이 높은데 무리한 목욕은 이러한 악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되어 2차적인 세균 감염에도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로서 제가 권고하는 것은 감기나 열이 있을 때는 목욕을 피하고 대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땀을 빼서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위험한 민간요법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극심한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이 왜 위험한지 살펴보겠습니다. 72살의 박영애 할머니는 하나뿐인 손자의 돌잔치를 치르느라 며칠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온종일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로 심하게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밤늦게 집에 돌아오니 온몸이 파김치가 되었죠. 뜨거운 물에 몸을 푹 담그고 피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에 욕조에 물을 받았습니다. 손주 첫돌인데 할머니로서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정말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행사가 다 끝나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머리가 핑 돌 정도로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뜨끈한 물에 들어가서 몸 좀 녹이고 자려고 했죠. 그런데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마자 오히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면서 숨이 가빠지고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욕조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걱정이 되어 따라 들어온 딸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 겨우 부축해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박영희 할머니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회복되었지만 의사인 제가 보기에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몸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는 혈압 조절 능력이나 심장 기능이 평소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근육과 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둔해지고요. 이런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압이 더 떨어지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어지럼증이나 실신, 심하면 심장 기능의 이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체력 회복 능력이 떨어지고 스트레스나 피로에 대한 저항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의사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몸이 아프거나 너무 피곤할 때는 쉬는 것이 최고의 약이라는 점입니다. 목욕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충분히 휴식을 취해 컨디션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질병 및 피로 상태에서의 안전한 목욕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감기, 몸살, 열이 있을 때는 목욕을 피하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주세요. 며칠간 잠을 못 잤거나 심한 육체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로 극도로 피곤한 날에는 목욕을 다음 날로 미루세요.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느껴질 때는 탕목욕 대신 샤워로 대체하고 시간도 5분 이내로 짧게 하세요. 목욕물의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혼자 목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하거나 상태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이런 작은 주의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잘못된 상식과 습관으로 인해 병을 키우거나 위험에 처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올바른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오늘부터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하는 습관, 특히 특정 상황에서의 목욕을 피해야 하는 5번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그러나 매우 위험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바로 술 마신 후 목욕의 치명적인 위험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소주 한 잔 걸치고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면 신선놀음이 따로 없다. 친구들과 한잔하고 목욕탕 가서 땀 한 번 쫙 빼면 피로가 확 풀린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이어져 온 오랜 습관이기에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계속해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얼마나 심각하고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저는 의사로서 너무나 뼈저리게 목격해 왔습니다. 술과 뜨거운 물의 조합, 이것이 왜 노년에게는 죽음의 칵테일과도 같을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 몸의 혈관은 확장됩니다. 알코올이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뜨거운 물 역시 혈관을 더욱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술로 인해 이미 확장된 혈관이 뜨거운 물 때문에 더더욱 확장되면서 혈압이 아주 급격하게 그리고 위험한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급감하면서 심한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을 느끼고 균형을 잃고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는 실신 상태에 빠지거나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심지어 급성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던 그리고 아직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충격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72살의 박동진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평생을 시장에서 함께 장사해 온 동네 친구분들과 저녁마다 소주 한두 잔을 나누고 근처 목욕탕에 들러 하루의 피로를 푸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부터 목욕 중에 가끔씩 어지럼증을 느끼셨지만 술기운 때문이겠거니 나이가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저녁, 평소처럼 친구들과 소주 두어 병을 나눠 마시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와 몸을 녹이려 뜨거운 물을 받아 반신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과 함께 의식을 잃고 욕조 안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인기척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욕실 문을 열어보았지만 병원으로 급히 옮겼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의 필사적인 심폐소생술 끝에 기적적으로 심장 박동은 돌아왔지만 안타깝게도 뇌의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던 시간이 길어 심각한 뇌 손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결국 박동진 할아버지는 다시는 예전처럼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없게 되었고 오른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아 평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거동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검사 결과 할아버지는 술로 인한 혈관 확장 상태에서 뜨거운 물 반신욕으로 인해 혈압이 치명적인 수준까지 급강하하면서 심장마비가 발생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런 비극적인 사례를 접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저 수십 년간 해왔던 익숙한 습관이었을 뿐인데 노년에 접어들면서 그것이 예기치 못한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간 기능이 저하되어 알코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올라가고 그 영향도 더 오래 지속됩니다. 여기에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면 술 마신 후 목욕의 위험성은 몇 배로 더 커집니다.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년기에는 술을 마신 직후 목욕하는 습관은 반드시 멈추셔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가족의 남은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생명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입니다. 술 마신 후 안전한 목욕 혹은 목욕하지 않음을 위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술을 마신 날에는 가급적 목욕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꼭 해야 한다면 술을 마신 후 최소 3에서 4시간 이상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십시오. 몸에서 알코올이 어느 정도 분해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술 마신 후 목욕할 때는 절대 뜨거운 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미지근한 물로 5분 이내에 짧게 샤워하는 정도로 만족하십시오. 탕 목욕이나 반신욕은 절대 금물입니다.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십시오.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반드시 가족이나 간병인이 근처에 있도록 하거나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다면 더욱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술 마신 후 목욕은 러시안 룰렛과 같은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 혹은 중단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40년 의사 생활 동안 저는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한순간의 잘못된 습관과 판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늘 이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깊은 탄식과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그런 안타까운 통계의 일부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이 위험한 습관과의 결별을 선언하십시오. 지금까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일 목욕하는 습관을 버려야 하는,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목욕을 피해야 하는 5가지 충격적인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피부 건강 악화, 혈압 변동과 낙상 위험 증가, 식사 직후 또는 공복 상태 목욕의 위험성, 질병 및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 위험, 그리고 술 마신 후 목욕의 치명적인 위험성까지. 지난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저는 잘못된 목욕 습관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온몸을 긁어 피를 보고 응급실에 실려오고 심지어는 삶 전체가 흔들리는 환자분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작은 목욕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지긋지긋한 가려움증에서 해방되고 밤에 편안히 잠들고 활력을 되찾는 놀라운 모습들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예순을 넘기면서부터 이러한 변화들을 제 삶에 직접 적용하며 그 효과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을 위한 올바른 목욕 습관 5가지 실천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얻은 경험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드리는 간곡한 조언입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대신 이틀에 한 번 혹은 피부 상태에 따라 3일에 한 번 정도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노년기 피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입니다. 둘째, 목욕 시간과 온도를 조절하세요. 혈압 변동과 낙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목욕은 피하고 비교적 혈압이 안정적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하세요. 물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온도를 유지하고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셋째, 식사와의 간격을 두세요. 식사 직후 최소 12시간 후 그리고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욕 30분 1시간 전에 가벼운 간식을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몸 상태를 살피세요. 감기나 열이 있거나 몸이 극도로 피곤할 때는 목욕을 쉬는 것이 현명합니다. 몸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만 목욕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섯째, 술 마신 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세요. 최소 3에서 4시간 이상 기다린 후에 미지근한 물로 짧게 샤워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가능하면 술을 마신 날에는 목욕을 아예 건너뛰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5가지 실천법, 어찌 보면 참 단순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평생 해오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마치 오래된 익숙한 길을 버리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새로운 길의 끝에는 과거의 불편함과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더 안전하고 건강한 풍경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낡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제는 나이에 맞게 내 몸 상태에 맞게 목욕하는 지혜를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습관의 변화가 당신의 빛나는 노년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 친구, 이웃들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정보 공유가 또 다른 누군가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소중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이 늙은 의사는 진심으로 기원합니다.